안녕하십니까. 최근 티츠레이 레드호크의 개발 지연으로 인해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는 보잉. 이들한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다른 비보가 날아들었습니다. 미군 참모차장이 의회에 출석해서 보잉의 실책으로 인해서 얼마만큼의 손실이 발생했는지 이를 바득바득 알면서 폭로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도 종래에 발표한 일정보다 더더욱 지연될 예정이었던 티츠레이 프로젝트는 이제는 그냥 잘못된 선택이 초래한 흑역사 수준이 되었는데요. 미국에서는 과거 사업 선정 당시 보잉의 사탕 발림에 넘어갔던 일을 땅을 치고 후회하면서 경쟁 상대였던 T-50을 선정했어야 했다며 이미 떠난 버스를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버스가 떠나도 다음 차는 오는 법. 최소 1000대 이상의 수량을 도입하는 또 다른 훈련기 사업이 올해 안에 정해질 예정입니다. 미군은 이제 더는 보잉의 거짓말에 속지 않겠다며 다음 사업에서 두고 보자고 벼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사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미국은 옛날만 못한 것 같습니다. 방산 분야에서 터져나온 연이은 실책으로 과거에 비해 무기 체계를 최신화하는 속도가 점점 늦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는 냉전시대 전성기 시절에 벌려놓은 압도적 격차로 패권을 유지하고 있지만 점차 주도권을 위협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특히 중국은 해킹이나 첩보 활동 등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산 기술 확보에 혈안이 된 상황이라서 이대로 가다가는 언젠가 방산 분야의 패권을 중국한테 빼앗기는 것이 아니냐고 진심으로 우려하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한국 역시 미국이 주춤하는 사이 엄청난 속도로 방산 기술의 수준을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어느새 몇몇 분야에 있어서는 미국을 상대로도 비교 우위를 가져올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미국은 그동안 방산 기술 혁신을 주도해왔던 자국 내 방위산업체들의 부진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었는데요. 이들 방위산업체가 현실에 안주하고 장사 속만 밝히는 것이 근래의 실책의 원인이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보잉은 미국이 당면한 가장 거대한 골칫거리입니다. 다른 거대 방위사업체라고 꼽히는 레이시온, 노스롬 그루먼, 록히드 마틴 등은 예전같이 대단한 혁신까지는 일궈내지 못하더라도 스스로 명맥을 유지하면서 어느 정도의 발전도 계속 이루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보잉은 다릅니다. 나름 민항기 시장의 거대한 축으로 에어버스와 함께 세계 민항기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것이 보잉입니다. 도저히 망할 수가 없을 것 같은 지위를 갖고 있죠. 그런데 제조 결함으로 인한 추락 사고를 몇 번 겪더니 거기서부터 굴러간 스노우볼로 4년째 어마어마한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공급망대란, 이로 인한 납기 지연, 거기다가 판매 전략의 실수가까지 겹치면서 보잉의 주가는 어느새 반토막이 났고 슬슬 재기의 가능성조차 사그라들고 있습니다. 미국도 보잉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손 놓고 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일환이 바로 TX 프로그램이었죠. 티츠레이 레드호크가 한국의 T-50을 꺾었던 바로 그 프로그램 말입니다. 이 사업은 일종의 짜고치기였습니다.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은 모두 미국 내 방산 업체와 컨소시엄을 체결한 상태로 참가했습니다. 한국의 KAI 역시 록히드 마틴과 함께 사업에 참여했었죠. 미군은 사실상 자국 내 방산업체 중에서 마음에 드는 업체를 고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보잉은 경영 악화 일로를 걷고 있었고 미군은 정치권의 압력으로 보잉을 도울 것을 요구받고 있었습니다. 보잉 역시 필사적이었습니다. 사운이 걸린 사업에서 절대로 패배할 수 없었기에 무리수를 댔는데요. 총 사업비 163억 달러의 56%밖에 안 되는 92억 달러를 제시한 것입니다. 물론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당시 티츠레이의 실물은 없었습니다. 반감만으로 개발이 가능할지는 그냥 미뤄두고 아무튼 도장을 찍지 않으면 망할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미군은 이 도박에 속아졌습니다. 보잉에게 마지막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뒤시하기는 다들 아시다시피 파국이었죠. 원래 일정이었어도 티츠레이가 작전 능력 인증을 취득하는 것은 2024년이었습니다. 티츠레이가 대체하는 T-38의 수명이 도저히 버틸 수가 없는 시점이죠. 즉 정상적인 일정으로 개발이 됐어도 몇 년의 훈련 공백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터진 윙 낙사태, 비행 시 공기 흐름을 제어하지 못해 기체가 흔들리고 조종이 불가능해지는 치명적인 문제라서 형상 설계와 풍동 실험 단계에서 잡아내야 하는 기본적인 문턱인데도 양산 이후에 발생하고 말았죠. 보잉은 이를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의 튜닝으로 해결했으며 납기의 차질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믿는 사람은 그다지 없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와 탈출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개발 일정이 한 차례 더 지연됐습니다. 최초 생산 일자가 2025년 5월이 되었으며 인도는 2025년 12월이 되었죠.
작전 능력 인증 취득은 언제가 될지 자기들도 모른다고 하죠. 그 뒤로 나온 보잉 내부의 폭로에 따르면 이마저도 거짓말이고 보잉 내부 인사 모두가 티츠레이가 2026년 전에 인도되지 못할 것으로 여긴다고 합니다. 이 시점까지 개발 지연으로 인한 손실은 11억 4천만 달러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하나로 1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정도죠. 처음에는 미국이 팔을 안으로 굽혀 보잉을 구제하려고 시작했던 사업인데 어느새 보잉을 갉아먹는 암세포 같은 사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모두 능력 이상의 욕심을 부린 보잉이 자초한 일이지만요. 미군과 군사 전문가들은 이런 일정대로라면 티츠레이의 작전 능력 인증이 2027년 봄에나 취득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는데요. 이 꼴을 보고 있던 미군도 결국 인내심이 다했습니다. 아무리 자국 방산 기업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지만 이로 인해서 노후화된 훈련기들이 귀중한 파일럿 인력을 실제로 죽이고 있다면서 원색적인 비난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미국 군사 매체 Air and Space Forces Magazine은 지난 20일 미 하원에 출석한 미군 참모차장의 발언을 보도했습니다. 데이비드 W. 엘빈 참모차장은 하원 군사준비 소위원회에서 노후화된 공군 훈련기의 문제는 파일럿 배출을 늦추고 있으며 문제를 지속적으로 악화시키고 있다고 서면 및 구두 증언을 했습니다. 엘빈 참모차장이 제출한 서면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공군의 현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은퇴 등으로 인해서 조종사 약 250명이 순유출되었고 양성 목표인 2만 1000명에서 1900명의 파일럿이 부족합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고작 1276명의 파일럿밖에 배출하지 못했으며 이는 2021년보다 105명 감소한 수치이며 양성 목표 1500명에 224명 미달하는 수준입니다. 공군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훈련기들은 수십 년 된 T-6 및 T-38로 조종사 훈련 시작에서 취업까지 최대 2년이나 걸려서 극도로 비효율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니퍼 키건스 하원 의원의 질문에 엘빈은 파일럿이 되기 위한 훈련 시간이 일반 조종사의 경우 약 18개월, 전투기 또는 폭격기 조종사의 경우 2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새로 인관한 장교가 쓸 훈련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추가로 최대 2년이 더 걸린다고 합니다. 엘빈은 T-6 및 T-38과 관련된 문제 때문에 취역부터 최대 4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조종사 훈련을 받기 위해 거의 18개월에서 24개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라고도 덧붙였죠. 엘빈은 공군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2024 회계연도 예산에서 T-38의 안전 및 유지를 위해 1260만 달러, T-6의 보수에는 1130만 달러를 요구했다고 서면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티츠레이 레드호크는 T-38을 대체하기로 되어 있지만 공군이 파악한 최신 정보에 따르면 개발 지연이 발생하여 2025년까지 생산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이 때문에 미 공군은 점점 날아다니는 관짝으로 변하고 있는 T-38을 계속 유지해야만 합니다. 지속적인 조종사 부족에 대한 압박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또 다른 하원의원의 질문에 엘빈 참모차장은 공군이 모든 조종석을 채울 수 있는 파일럿 인력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파일럿을 보조하는 일반 직원의 인원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엘빈은 바람직한 조종사 전문 인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투기의 파일럿 인원이 채워져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그 다음은 훈련기의 인원을 채워야 합니다. 그런 다음엔 테스트 파일럿 조종석을 채워야 합니다. 그 다음 우선순위는 보조 인력입니다. 보조 인력의 위치가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현재 우리가 가장 큰 부족함을 감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스태프입니다. 라고 덧붙였죠. 엘빈은 현재 숙련된 파일럿의 약 70%에만 보조 인력을 배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이러한 현상이 지속된다면 우리는 일종의 기형적인 세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갖추고 전투 보조를 제공할 만한 인력을 개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도 말했습니다. 요약하자면 미 공군은 현재 훈련기 부족으로 인해서 신규 파일럿의 육성이 4년씩이나 지연되고 있으며 이에 더해서 파일럿들의 임무를 보조할 스태프들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티츠레이의 개발 지연에 대해 미 공군이 발표한 성명에서는 공군 획득 책임자 앤드류 헌터가 직접 T-38은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다면서 티츠리 한시라도 빠르게 T-38을 대체하는 것은 다름 아닌 공군 파일럿들의 생명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일이다라고 일갈했습니다. 한마디로 보잉의 일처리가 엉망이라 공군 인력이 말 그대로 죽어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보도되기 시작하자 미국 현지에서는 일련의 사태가 TX 프로그램 선정 당시부터 다 어긋난 것이라면서 비난하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가 자격 미달인 일개 기업을 돕겠다고 무리수를 두니까가 소중한 국민의 생명이 희생된 것이 아니냐면서요.
그러면서 당시 한국과 로키드 마틴의 T-50을 선택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반응도 많이 나왔는데요. 사업 당시 전 현직 공군 파일럿들이 T-50을 직접 탑승해보고 성능을 극찬했던 점을 예시로 들며 미군은 다름 아닌 파일럿들의 목소리를 들었어야 했다며 비판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미군은 TX 프로그램 외에도 훈련기 도입 사업을 몇 가지 더 준비하고 있는데요. 공군에서 진행하는 또 다른 훈련기 도입 사업인 ATT 프로그램, 해군에서 진행하는 UJTS 프로그램 등이 기다리고 이들 사업을, 공군에서 진행하는 또 다른 훈련기 도입 사업인 ATT 프로그램, 해군에서 진행하는 UJTS 프로그램 등이 기다리고 이들 사업을 모두 합치면 도입 수량은 1000대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미국 내 여론은 보잉을 2번 믿을 수는 없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소 짓는 것은 다름 아닌 한국이죠. TX 프로그램에서도 T-7A의 가장 강력한 상대는 T-50이었습니다. 그런 T-50이 지금은 블록 20 업그레이드가 확정되어 F-16과도 어깨를 견주는 성능이 되어 있습니다. 미군이 보잉을 등진다면 다른 선택지가 없는 것입니다. 보잉은 만용을 부렸다가 결국 외통수에 빠져 어느새 모국으로부터 버려질 위기에 처했는데요. 조만간 자주국방을 향한 진심으로 임해왔던 한국이 미국 시장에서도 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 전 세계의 시선이 모이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